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지난 5일 대한민국 국민을 공분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장애 자녀를 두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릎을 꿇어야 했던 학부모들의 모습인데요.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 5일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현장은 토론회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 사이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며 긴장감은 최고조로 올라갔고 장애인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가라고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욕을 하시면 욕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욕을 주셔도 저희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 무릎을 꿇고 읍소에 나서는 장애 학생 학부모들. 여기저기 고성이 오가는 시끄러운 현장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무겁고도 비통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렇게 진행된 두 차례 강서구 특수학교 토론회. 결국 갈등과 상처만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가시지 마시고 제발 저희 도와주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 도와주십시오. 장애 학생들이 교육받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측과 이미 강서 지역에 특수학교 한 곳이 있는 만큼 추가 설립은 곤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갈등의 시작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2년 가양 도시개발 아파트 6개 단지가 지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4단지와 5단지는 영구 임대 아파트였고 저소득 사회보호계층이 우선 입주 대상자였습니다. 그 후 공진초등학교가 개교했지만 인근에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2년 뒤 길 건너 탑산초등학교가 또 만들어집니다. 당시 공진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70%는 기초생활수급자. 두 학교 학부모 간의 소득 격차 등 많은 차이가 있었고 공진초등학교 진학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임대아파트 단지 내 학생 감소까지 맞물리면서 2013년 공진초등학교는 마곡으로 이전하고 공진 탑상초등학교는 통합됩니다. 탑신학교는 이제 상대적으로 부유한 층이 주로 가고 공진학교는 이제 임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서 지역 간의 위화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임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공진초등학교를 폐교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주민들 간에 길을 사이에 두고 일종의 그 사회적인 계층이 형성돼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단적인 움직임이 이전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그 배경을 이루고 있어요. 폐교 결정까지 수년간 갈등이 내재돼 있던 상황. 하지만 특수학교 설립은 이런 걸 외면하고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공진초등학교 부지 주인이었던 서울시교육청은 폐교 결정 후 불과 4개월 만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행정 예고합니다.
25일 동안 진행된 행정예고에서는 6,548명의 찬성과 1,207명의 반대 및 도서관 요구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후 서울시 의회가 특수학교 설계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설립이 한 차례 연기됐다가 2014년 6월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지만 2014년 10월 부근 주민 1,444명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교육청은 갑자기 대체 부지 검토로 입장을 바꿉니다. 주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좀 찾아봤던 겁니다. 그 1,444명이라는 게 강서구 주민의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그건 뭐 잘 모르겠고요. 근데 반대를 할 때 뭐라고 반대를 했는지. 그때는 구체적인 사유는 지금 저희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특수학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대체 부지 확보를 검토하고 SH공사와 서울시에 2차례 협조 요청 공문까지 보냈지만 무의에 그치자 지난해 8월 교육청은 다시 특수학교 설립 쪽으로 입장을 급 선회합니다. 그랬다가 4개월 뒤 대체 부지 카드를 슬며시 꺼내는 등 한마디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취재진은 대체 부지 검토 기간에 벌어진 일에도 주목했습니다. 공진초교 부지에 대한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이 시점에 김성태 국회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에 출마하며 국립한방의료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김 의원은 45.92% 득표율로 당선, 서울 강서울 3선 의원이 됩니다. 아예 한강병원 정축됐다고. 아니 그는 나오지도 않는데 저기도 써붙여서 프랭카를 걸어놨었어. 지금은 없죠. 아유 없지 진짜 한 보름 열흘 이렇게 걸어놨었어. 그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땅값, 집값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이제 연판장 돌리고 이러면서 그 특수학교 사업을 그 지지부진하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지부진한 분위기를 지역구 의원이 활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김성태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어떤 근거로 한방병원 설립을 약속했을까?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의미 차원에서도 분명 국립한방의료원 설립될 곳은 이곳이 가장 적격지라는 사실이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로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의 국립한방병원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부 예산 2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평가 대상으로 올랐던 부지 7곳 중 2곳은 서울시 교육청 소유였던 공진초등학교와 공항고등학교였습니다. 조사 결과 공진초등학교는 타당성에서 1위를, 공항고등학교는 3위를 받았지만 취재 결과 이 부지 소유자인 교육청은 이런 사실조차 아예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그 2013년부터 계속 그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항고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매각해서 그 이전 매각 비용으로 이전 비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부지 소유자한테 어떤 사전 의견 조회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런 공문으로 뭐 사전 의견 조회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조사한다는 자체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취재진은 보건복지부의 어떤 과정으로 교육청 소유였던 공진초등학교와 공항고등학교가 한방병원 평가 부지 후보로 올라갔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윽고 드러난 새로운 사실. 이 학교는 교육청 소속인 거 다 알죠. 거기에 한의업이 있고요. 허준 박물관도 있고 그 강서 지역구엔 3선 의원이신데 김성태 의원 같은. 네. 이제 그런 민원들을 하나 얘기하고 여기 지금 이런 거 여기에 딱 하면 딱 좋겠구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안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한마디로 김 의원이 한방병원 설립에 강력한 근거로 꺼내든
연구 용역 과정에 본인이 깊숙이 관련돼 있던 겁니다. 지역 문제로만 남아있을 것 같던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결국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열린 토론회에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적 이슈로 비화되자 예상치 못한 전개에 서울시 교육청과 김성태 의원은 당황했고 한치도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육청은 미래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들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 이렇게 갈등이 큰데도 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지 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솔직히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체부지 물색 과정 등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 치열한 진실 공방 끝에 조희영 교육감이 양보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한방병원 설립은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주민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단 한 차례도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던 노현송 강서구청장. 주민 일부가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했고 1차 토론회 때도 오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2차 토론회 때도 직접 만나서 찾아갔어요. 내가 그 행사장에서 구청장님 만나서 구청장님 지역의 현안인데 이것은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도 자기는 참석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수수방관하시다. 그래서 이 가양동 주민들이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함께 서울시와 강서구청의 역할을 주문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마음 놓고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안 오지. 맞아주고 이빠른 소리하다 주민들한테 사람 마음을 누가 줬어요. 우리는 특수장애든 한방에도 상관없어. 아닌 사람 있잖아. 사람 죽으면 누가 알아. 주민들을 탓하기 이전에 그 행정기관의 그 일관성 부재하고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야근 지역 정치인이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이 갈등을 증폭시킨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취재를 맡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 한 언론은 김성태 의원이 공징초 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짓겠다는 계획은 물 건너갔다. 예정대로 특수학교가 들어설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이 보도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학교나 병원 건립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조희영 교육감이 밀어붙인다면 학교는 건립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갈등 확산을 불러온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김 의원이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조 교육감의 책임을 떠넘기고 이번 사태에서 슬쩍 발을 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거라는 해석입니다. 김 의원은 취재진이 정식 인터뷰를 요청하자 이 날짜와 시간까지 확정해놨다가 방송을 앞두고 취소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고 사태는 원만히 해결되는 겁니까? 네, 단순히 한방병원이 들어오냐, 특수학교가 들어오냐만 놓고 본다면 특수학교 설립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고질적인 지역 이기주의, 님비 현상이 녹아있고 특수학교 설립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부터 4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 비대위까지 꾸려질 만큼 주민 간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책임이 큰 김성태 의원과 교육청 모두 사과나 절충점 모색 없이 두리뭉술하게 사건을 매듭지으려 하다 보니 주민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군요. 그런데
앞서 언급된 님비 현상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님비란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Not in my backyard, 즉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의 약자로 기피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지역에는 들이지 않겠다는 지역 이기주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이 이 님비 현상의 최근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송전탑, 원자력 발전소 같은 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한해 님비 현상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소음 발생을 우려해 어린이집, 경로당은 물론 소방서, 지구대가 들어서는 것까지 반대를 하고 교통 체증을 이유로 영화관 등 문화시설까지 반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요인이 위험성 등에서 거주 환경과 집값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집값 하락이 워낙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다른 동네에서 문제가 생길 땐 님비 현상이라고 비판을 해도 막상 내 동네 일이 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 기자, 실제로 연관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로 웃돌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대출을 받는 등 정말 어렵사리 집을 마련하다 보니 조금의 가치 하락도 원치 않고 또 실제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받는 경제적 타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문제가 님비의 주 원인으로 등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부가 2016년 연구를 의뢰해 인근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봤는데요. 특수학교 16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수학교가 주변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신님비 현상들의 경우에도 실제 집값 하락과의 연관성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정보에서 시작된 편견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님비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뭘까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님비 현상 자체는 우리 사회가 변해가며 겪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이해관계나 사익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균형 있게 추구되어야 하는데 공익성이 있는 시설은 물론이고 잘못된 편견에 의한 반대도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님비 현상은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와 맞물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혹시 님투와 핌투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무슨 뜻일까요? 네, 이 님투는요.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는 혐오 시설을 절대 설치하지 않겠다는 관료 이기주의를, 그리고 이 핌투는 반대로 선호시설의 경우 무조건 자신의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관료 이기주의를 뜻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지역구 국회의원, 교육감 모두 주민의 투표에 의해 당선되는 선출직이다 보니 표심이 정책과 기조를 결정하는 최우선 요소가 된다는 건데 그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갈등을 조정해줘야 할 지자체와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특수학교 설립이 검토되는 곳을 비롯해 신님비 현상이 벌어지는 여러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잘 해소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류장 앞, 이은자 씨가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씨가 아이들의 인솔자가 되는 날입니다. 버스를 타고 내정거장, 그리고 내려서 10분을 더 걸어 도착한 오늘의 목적지. 이 씨의 딸과 친구들이 2달간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강서구립재활센터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고3이라서요. 고3이면 이제 직업 훈련을 나가요. 지금 2달 과정이고요. 이제 2달을 체험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거예요. 이곳의 영어 수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주로 생활 외래어,
브랜드 등을 위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박스 안에 상품을 넣는 등의 인가공 작업 훈련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교육. 하지만 자폐를 비롯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겐 앞으로 사회에 나갈 경험을 키워줄 소중한 교육입니다. 이제 20살이 된 수줍음 많고 조용한 아이. 그런 지연이를 사회에선 자폐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연이의 장애는 부모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밖을 나가면서부터는 계속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받는데 그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아파요. 사람들의 시선은 늘 두려웠지만 그래도 은자 씨는 거리로 나서야 했습니다. 일반 아이들이었다면 당연히 받게 되는 교육도 지연이에겐 쉽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양천 그 당시에 강서엔 제가 다 알아봤는데 그래서 부천에서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부천을 가려니까 도저히 양천에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까운 강서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원래 살던 양천구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강서구 등촌동으로 이사를 했고 매일 차로 20분을 달려 부천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는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가 적응을 못해 힘들어해 특수학교를 알아봤지만 전학 가능한 곳이 구로구밖에 없었고 그러려면 아이를 새벽 6시 전에 깨워야 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특수학교로 원서를 썼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아 배정을 받지 못해 일반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지금 이 지연이는 구로에 위치한 특수학교에 매일 통학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양천을 거쳐 구로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다 보니 아침 7시 30분에는 버스를 타야 9시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보다 2배에서 3배의 시간을 들여야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 하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2017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 중 약 29%만이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비장애 친구들 특목고 가거나 뭐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뭐 예술고 가거나 그런 것처럼 아이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통합교육이 맞다, 이 아이는 분리교육이 맞다. 그럼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애가 통합교육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특수학교에 자리가 나면 그냥 옮겨요. 왜냐하면 얘가 언제 통합교육에서 힘들어할지 모르는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옮기는 거예요. 최근 강서구에서 벌어진 특수학교 설립 주민 토론에 이은자 씨는 2차례 모두 참석했습니다. 졸업반인 지연이는 해당이 안 되지만 다른 장애 학생 부모들이 더 이상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행동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또 다른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특수교육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 주민하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어느 곳도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교육청, 교육부, 구청, 뭐 의원까지. 근데 그 사람들의 시선, 이게 밤에 잘 때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니까 정말 죽을 때 정말 안심하고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선 특수학교 설립이 결정되면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늘 반복돼 왔습니다. 1997년 개교한 발달장애아 특수학교인 미랄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역민들의 반대로 개교가 1년이 늦춰질 정도로 설립까지 많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 후 20년.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료 오페라 공연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지역 주민들과 미랄학교 학부모들입니다. 너무 좋죠. 무료고 너무 좋죠. 이렇게 음악당이 너무 좋잖아요. 시설도 좋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여기 좀 자주 이용하세요? 문화시설 많던데. 네, 자주 시간 나면 네. 어떻게 미랄학교는 환영받는 장소가 되었을까? 학교 개교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학교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달리 개교 때부터 지금까지 상시 연중 개방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교장의 말처럼 미랄학교는 전면 개방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찾아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아이들이 만든 빵을 판매하는 건물 1층 카페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학교를 바라보는 편견이 사라지다 보니 지역 주민이 선생님으로 나선 특별한 수업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과 미랄학교가 공생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노력은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누구도 학교 내 장애 아동들과 부모를 낯선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을 키우다 보니까 장애인 인식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는 정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부모들 몇 명만 모이면 뭐 우쿨렐레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주면 우리가 지도를 해주겠다. 그런 그 지역 주민분들도 계시고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주민들의 열린 마음과 학교 측의 노력이 어우러져 낸 성과. 님비 2017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결국 특수학교와 주민 측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도 적지 않다고요. 그런데 미랄학교 설립 상황과 지금 특수학교 설립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랄학교의 경우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인데 94년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 계획을 승인받고 95년 학교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때부터 주민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그해 12월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학교 설립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2007년부터 직선제로 바뀌며 주민 반대를 대하는 교육청의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2002년 이후 서울시에 단 한 차례도 특수학교가 들어서지 못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표심을 의식해 당장 논란을 피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공생 방안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갈등이 또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서울시 갈등관리 대상의 31.2%가 님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님비에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해결에 나서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민 참여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하고 입지 선정까지 마친 후 해당 주민에게 통보를 하고 논란이 불거지면 주민 설명회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선 본인의 의견을 표출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찬반 입장의 세를 과시하려고 하고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입지 선정 과정부터 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주민 토론회에서는 토론이 이뤄질 수 있게 형식적인 부분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음 보시는 것처럼 갈등 중재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갈등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권한이 부여된 갈등 중재 기구가 마련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행정부의 태도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민원이 발생한 것을 예상하고 그 민원에 대한 해결책까지 연구를 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반대가 있으면 추진 자체가 흐지부지되며 주민 갈등만 촉발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알려지면 단순 님비로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추석 특집 아픈 역사의 외침, 더는 시간이 없다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